어제 미국장은 쉬었습니다. 유럽장은 하락하긴 했는데요. 전일 2%대 상승한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낮아요. 적은 수준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용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정리가 돼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락다운 됐고, 그 뒤에 이제 연준에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살포했고, 행정부에서는 돈을 쥐어줬죠. 사람들한테, 기업들한테. 그러면서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주식시장이 밀려 올라왔고, 한 번 올라왔다가 쉬는 것 같더니 로빈훗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재차 강력하게 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걸 가장 강력하게 밀고 온 경제 지표 중에 핵심은 사실 고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을 한번 볼 건데, BLS 데이터입니다. BLS 데이터인데, 고용을 보면 직전 월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신규 고용이 480만이 늘어났고, 그중에 서비스 업종에서 거의 3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한 절반 가까운 수준이 레저하고 호스피탈 쪽에서 늘어났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부터 6개월 사이의 변화를 보면 아직까지도 서비스 업종에 1200명, 1300만 명이 못 돌아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번 달에 그리고 지난달에 돌아온 서비스 업종에 돌아온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다 빼고 이미 6개월 누적치를 반영하는 거니까 아직도 1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못 돌아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더 볼까요? 이것도 BLS 쪽 사이트인데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연구로 실직한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 임시해고야 라고 했던 사람이 급격히 주는 게 있지만 여기 보면 영구적으로 해고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업이 없어지거나 너 해고됐어 라고 통보받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보면 이게 프레드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밑에 15주 이상 그 실업자 숫자 15주 이상 실업 상태로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수축 국면에서 장기 실업군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단기 실업군이 감소하는 걸 보면서 경기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엠버에서 경기를 판단할 땐 단순히 고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제에 영향하지 영역분들을 다 포함해서 경기 사이클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 실업 상태가 앞으로도 이제 추세를 밀고 올리면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위로. 근데 경제가 이제 빠른 속도로 재개되면 그 상승 속도가 둔화되거나 누그러질 건데 문제는 현재 코로나 사태가 여기 이제 동아일보 기사 보면 코로나가 올가을에 결정적인 분수령 잘못하면 제2의 독감, 스페인 독감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을 전에 백신이 공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겨울이면 다른 결정적인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감염되고 있죠. 진단자로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바이러스는 추운 날씨에 더 활발히 활동하는데 가을철에 더 폭발적인 확산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고약한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을과 겨울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신규 진단자 수가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 초반하고 똑같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그 calculated risk 블로그.com의 데이터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죠. 이거는 이제 검사자 수, 이거는 확진된 사람 퍼센테이지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추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좀 보인다면 결과적으로는 얘의 늘어가는 속도도 가속도가 붙겠죠.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기 보시면 V자형 물 건너갔다 재가동 중단하고 뭐 하여튼 사람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영업 중단하는 사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여기 골드만삭스가 사실 인구의 40%는 이미 셧다운 상태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했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의 40%는 이미 셧다운 때처럼 안 움직이고 있다.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좀 재확산세가 강해지면 전면적인 2차 봉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2차 봉쇄 하겠어?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심각했기 때문에 타격이.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속도가 빨라진다면 지금 현재 그 저거 한 것 서베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죠. 이 코로나 사태 누구 책임이 제일 크냐?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응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여러 가지 대응에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경제를 빠른 속도로 재개하려고 하는 대응이 있었는데 트럼프의 재선이 좀 어렵게 점점점 가고 있는데 민주당이 당선되게 되면 경제 재개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액션도 중요할 거기 때문에 경제를 재개하는 속도에 트럼프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뉴즈원 기사인데요. 중국발 코로나 변종이 전파력 6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동료들 과학자들한테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뭐냐면 영국에서 코로나 환자 999명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실제로 전파력이 높은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파우치 소장도 코로나가 전염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변이가 된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사람이 활동만 늘어나서 이렇게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고 이게 변이도 늘어나서 확산세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팜즈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FDA가 코로나 백신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보면 단순히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위약보다 50% 이상 효과가 있어야 되고 1년간 추적하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1년 후 정도 되면 그 증상이 있다 나쁘다를 좋다 나쁘다 사후가 있다 없다를 그나마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안정적으로 맞겠다는 사람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다만 여기서 보면 FDA는 백신 개발이 시급한 건 분명하지만 백신 접종 후에 혈액에서 항체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항체 생성 능력에 근거해서 승인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면역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겠다는 뜻인 거겠죠. 그래서 좀 더 그 약간 정도가 승인 정도가 세진 것 같고 제가 이 기사 말고 다른 기사에서 본 내용은 이런 기준 때문에 실제로 백신이 사람들한테 접종될 수 있는 게 내년 초라고 빨라야 내년 초라고 얘기가 된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염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백신의 접종은 늦어지고 있는 데다가 사실 백신 충분히 공급되기에는 또 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안정화되거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여름일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진행되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제 3월처럼 재차 붕괴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저 역시 사실은 재차 붕괴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일단 중앙 썬데이에서 이 하워드 막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극찬한 이유가 뭐냐면 닷컴도 예언을 했고요. 밑에 내용에 보면 그거 나옵니다. 이 사람 메모가 오면 제일 먼저 읽는다 이렇게. 가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건 저도 역시 가치 투자자지만 지금 증시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 밑에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좀 읽을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빈훗과 투자의 차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 투자하고 도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숨겨진 정보나 우운 기술을 제시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도박에서는 이 기술이 이길 확률과 배당률로 해서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에서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서는 이제 배당률이 충분히 높으면서 꼴찌가 예상되는 대상이라도 그러니까 배당률이 충분히 높다면 꼴찌가 예상되는 대상이라도 베팅을 꺼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투자에서는 어떤 대상에 매수하는지가 아니라 얼마에 매수하는지가 참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지금 이 주식시장에 있는 이 주식의 가격이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것이 적정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하고, 아니야 이게 향후에 뭔가 이제 시장이 다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사서 들고 있으면 돼, 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과연 투자와 도박이라면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투자를 조장하고 있느냐 도박을 조장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사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문가가 개인들한테 제공하는 정보에
그냥 돈만 따면 끝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시키면 이분이 예전에 고고고 했다가 한번 말아먹은 분이에요. 말아먹었다가 다시 가치 투자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항상 그 광기에 어렸을 때 고고고를 외치다가 항상 반복적으로 돈을 말아먹는 게 개미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운 좋게 개미가 우리나라 개미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다가 붕괴된 뒤에 고고고 해서 지금 먹었거든요. 근데 향후에도 계속 고고고 할 것이다라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사실 바닥에서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팔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먹었으니까. 밑으로 만약에 다음번에 밀려 내려간다면.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느 쪽 투자자에 속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그 기준을 잘 가지고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걸 아셔야 돼요. 개미들이 이 주식 방향에 따라서 심적 요동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제 고객분들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더 포지션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밑으로 꺼지면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이제 일정 수준 확 내려가면 신용 같은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투매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의 내용을 좀 보고 싶으시면 전문의 오크트리에 가시면 나오거든요. 쭉 내용이 나오고 여기 핵심 이제 다 읽어보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적정한 가격이 아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이트는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 구글에 가셔가지고 오크트리 캐피탈 매니지먼트 메머스라고 치시면 여기 처음 나오는 창에 들어가시면 이제 해당 사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궁금하시면 매주 이분 이거 6월 18일자 마지막 기고인데 매주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는 포지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 이제 6월 1일자기 때문에 일주 동안은 안 나왔지만 일단 펀드 매니저, 액티브 펀드 매니저 쪽은 포지션을 줄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필라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마진 대시입니다. 마진 대시 지금 현재 수준에 이게 3월 달에 바닥을 치고 지금 5월 말 기준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1월 말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신용 자산가 많이 늘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포지션이거든요. 주식 포지션이 3월 달에 붕괴될 때 55%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63%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그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있는 정점, 여기 보시면 67, 68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이쪽 부분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개미들이 사실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주식시장을 밀어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향후에 추가 붕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에 대한 논점은 사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달려 있을 거예요. 저는 가치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그 코로나의 확진자 수하고 거기에 딸려서 경제 재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기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잡히면 또다시 그 광기가 누그러지기도 전에 다시 제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거니까 주식시장이 밑으로 밀려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게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감염력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이 여름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지금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마지막으로 FDA에서 백신 승인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이 백신 승인 기준이 올 안에 그 백신을 접종시키기가 어렵고 내년 초 상반기나 돼야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올 하반기는 사실 주식시장이 다시 머리를 들기가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조정 국면이 얼마나 내려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차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파우치 소장이 말했지만 60에서 70, 그러니까 70에서 75% 정도의 효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투약 효과를 그게 지금 현재 미국 국민이 3분의 2 정도를 마친다 하더라도 집단 면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경제를 완전히 오픈할 수 있도록 호전돼 있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다 민주당이 당선되게 되면 트럼프처럼 공격적인 경제 재개보다는 오히려 실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도
그 강력한 주식시장을 밀어올릴 동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강력하게 없다는 얘기는 현재보다 충분히 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근데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그 조정받은 뒤에는 그 가격이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타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들이 충분히 존재하죠. 다만 지금 패턴을 이렇게 지속한다면 충분히 더 밀어올릴 그런 동력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윗방향으로 계속 보시고 계신 분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일단은 그런 거는 뒤로 접어두시고 한동안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